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타입의 거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가고요. 두 번째는 전세고, 세 번째는 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주거 형태를 띠고 계신가요? 사실 이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주거 형태도 물론 있죠. 전세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에 그 전세 사택, 전세금에 해당되는 그 전세 사택을 구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택이 나오는 그런 회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택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전세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줘요. 나갈 때 전세 보증금 그대로 받습니다. 그 받는다라는 그것은 무상으로 이용했다라는 측면도 조금은 투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상적인, 왜냐면 돈이 들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돈이 나가는 그 월세의 개념이 아니라 보증금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죠. 이용을 할 수 있는, 무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20년 전의 짜장면 가격과 지금의 짜장면 가격 비교해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는 데 대비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재화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재화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고요. 이제는 돈의 가치는 내리겠죠. 돈만 가치를 봤을 때의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그 하락분에 대해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투자하지 못하는 재화의 가치의 퍼센테이지까지 보신다라면 굉장히 큰 갭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일단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그대로 돈을 돌려 받는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 투자 체계에 있어서는 빠르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재화는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피터 린치, 오렌 버핏급이에요. 오렌 버핏급에 해당되는 가치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터 린치의 벌기 위해 배우기라는 책에서요. 투자를 하지 않다가 감각이 둔해지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투자를 시작한다. 그때 그들은 좀 더 일찍 투자라는 과목을 배워 투자했더라면 후회를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과거까지 후회를 해서 돌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예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하는 방법. 전세를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월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대부분의 전세금이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전세금을 제외를 하게 되면 자신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그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투자할 만한 그 금액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 홀딩하고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세금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 빼려면 집 나가셔야 되는데 또 들어가실 집이 있죠. 월세입니다. 사실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지인 같은 경우는 3억짜리 자가에 살고 계세요. 자, 3억짜리 자가에 살고 계시는데요. 자, 전세금이 2억 5천이고요. 자, 자신이 이제는 월세로 들어갈 그 집 같은 경우는 3천에 65에 해당되는 월세의 아파트를 들어갈 계획을 가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큼 전세금 받고요. 3천만큼 이제는 월세 보증금을 제외를 한다면 얼마가 남나요? 자, 2억 2천이 남죠. 2억 2천 부분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만 원에 해당되는 그 월세 충분히 깎을 수가 있죠. 저도 사실 월세를 받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 딜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런 매물이 많았을 때 주변에 경제업체는 아니죠. 경제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할 때 굉장히 깎아달라라는 그런 딜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5만 원이 평균가라고 하게 되면 60으로 깎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깎냐? 딜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자,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월세 연체 부분, 월세 관리적인 부분, 매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체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월세를 연세로 줄일 테니까 좀 깎아달라. 10% 정도 깎아달라. 마지막 딜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조금 더 깎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딜. 공인중개사한테 통해서 깎아줄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깎아준다라는 그 아파트만 보시면 돼요. 깎아준다라는 그 아파트. 사전에 보고 난 다음에 깎는 게 아니라 깎아준다라는 아파트를 딜을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깎아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세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깎을 수가 있죠. 60만 원까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60만 원에 해당되는 월세가 연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자, 720이죠. 6 곱하기 12는 70입니다. 자, 720만 원에 해당되고요. 자, 2억 2천만 원을 만들어서 720만 원의 연수익을 몇 퍼센트,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때 720만 원이 될까요? 저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3.27%입니다. 자, 2억 2천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3.27%만 되게 되면 7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전세를 뺀 만큼 이제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를 뺀 금액적인 부분을 월세화 시켜서 3.27% 이상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됐던 금액들이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금액을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20만 원이 아니라 한 900만 원 만들어냈다. 그러면 차익이 180만 원이니까 180만 원만큼 이익이에요. 세이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7%입니다. 지금 금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5%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1%가 차이가 은행 금리랑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수익률적인 부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3.27% 이상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제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 1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월 달에 계약을 한 건을 했었어요. 자,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냐면 소형 아파트 급매로 샀습니다. 자, 1월 달 비수기잖아요. 12월, 1월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집중적으로 보는 시기겠어요. 평상시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거의 보질 않지만 그런 시기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추이를 분석을 하고 급매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 올해 1월도 마찬가지로 그 급매를 봤어요. 자, 급매는 월세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 월세 끼고 있으면 정확하게 순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을 하고 들어갔어요. 계산을 하고 들어갔다. 그 수익률이 몇 퍼센트였겠습니까? 아무래도 급매로 샀기 때문에 매매가는 줄어든다. 투자금이 작아진다. 투자금이 작은 대신에 월세 수익률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수익률 10.44%. 대출 있냐고요? 대출 없고요. 대출 없이 10.44%.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게 최고지 않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 물건이지 않냐? 자,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5월 달에 한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월세 낀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구매했던 그 가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매로 샀습니다. 5월 달이었지만 급매로 살 수 있는 추이를 분석을 해서 급매가에 해당되는 그 매매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월세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왔겠죠. 흡족한 그런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9.46%입니다. 1%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9% 이상대를 대출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투자처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방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을 굉장히 낮죠. 투자금 대비를 해서 월세 수익은 뭐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차액이 굉장히 큰 만큼 순투자금이 더 들어가고 수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대출이 없이도 10%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대출 반공제를 해서 50% 수익률 대출을 받았을 때 실행을 했을 때 그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5% 이상입니다. 자, 15% 이상에 해당되는 경매도 아닌데 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2천을 투자를 해서 720만 원을 만들게 된다면 3.2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5%를 계산하기 편하게 13.27%로 봅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어가는 비용, 뭐 구매입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13.27% 이상이겠지만 13.27%라고 보고 그 차액을 빼봅시다. 3.27%에서 13.27% 빼면 10%만큼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 어디에다가 곱해야 되나요? 맞죠? 2억 2천에다 곱해야 됩니다. 자, 10% 얼마인가요? 2,200만 원입니다. 자, 2,200만 원만큼 1년에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그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세금을 충분하게 이익이 낼 수가,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10%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전세금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금매가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가에 비해서 싸게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 차액만큼 또 이익으로 잡혀요. 매매하면서 이익을 보고요. 월세를 받으면서 이익을 얻고, 월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겠어요. 돈이 급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가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월세가 나온다라는 그 구조가 됐을 때, 이제 급등, 이제는 아파트, 부동산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급등 구간은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10% 이하입니다. 자, 100일을 투자를 했을 때 10일밖에 되지 않아요. 10일 이하입니다. 저는 3일 정도로 보는데 그 급등 구간이 짧은 만큼 해당되는 그 기간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1일부터 한 17일 날에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고 한 24일 날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고 뭐 91일 날 한 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1년에 100일 동안 3번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기간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안정적인 포션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급등 구간도 걸리겠죠. 자, 샀을 때 이익이 났던 그 매매가 차익이 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상승했던, 매매가가 상승했던 그 갭까지가 또 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가요? 이때까지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손해되는 그 비용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 전세 만료 시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손해를 정말 극심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 사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단 이렇게 월세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이렇게 빼셔야겠죠. 무턱대고 뺐다가 추후에 뭐 급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금매가에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 매매가 추이라든가 그런 걸 보시고 이런 수익률이 충분하게 3.27%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투자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투자하지 않는 게 정말 위험하다.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많아요.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전세 살 바에는 무조건 월세 살아라에 대한 해답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